데릭 로즈, 키 188, 몸무게 91, 2008년 드래프트 1라운드 1픽, MVP 1회, 올르바 퍼스트 팀 1회, 신인왕, 스킬 챌린지 챔피언 1회, 올스타 3회, 역동적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남자에서 부상으로 인해 로즈에서 고즈가 된 남자 였다가 부활한 진흙 속에 다시 피어난 흑장미, 간지 그 자체인 남자 데릭 로즈. 데릭 로즈가 MVP를 받았던 10-11 시즌 데릭 로즈의 공격 패턴을 분석해보자. 로즈의 공격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바로 피지컬이다. 로즈의 피지컬은 스카우팅 리포터에서 언급될 정도로 특출났었는데, 그렇다면 로즈의 피지컬은 로즈의 농구에 어떻게 나타났을까? 로즈의 공격 패턴 중에서 피지컬이 잘 나타나는 장면은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는데, 급가속, 급정거, 바디 밸런스다. 급가속이란 단순히 빠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빠르기가 아닌 정지 상태에서 최고 속도로 이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급가속이 뛰어나다는 것은 보고 반응하기에 늦는다는 것이며, 이는 수비수가 예측하여 수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을 땅에 딛는 힘과 바닥을 차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퍼스트 스텝, 즉 첫 번째로 내딛는 스텝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음과 연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로즈는 완전 정지된 상태인 트리플 스레드에서의 돌파와 또는 드리블 중 스텝을 놓고 난 다음에 엇박자로 시전하는 돌파도 위력적이게 된다. 로즈는 급가속의 강점을 살리기 위해 2가지 동작을 주로 활용했는데, 첫 번째는 리프팅이라는 동작이다. 리프팅이란 가볍게 점프하여 몸을 띄움과 동시에 전진이나 측면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말한다. 이 리프팅이 급가속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수비수에게 심리전을 걸기 때문이다. 만약 리프팅을 통해 로즈가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했다고 가정해보자. 수비수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로즈의 돌파에 그대로 당할 것이다. 만약 수비수가 따라온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 로즈는 급가속을 활용하는 2번째 방법, 크로스오버를 사용한다. 대부분 리프팅 동작은 공격수의 발이 수비수의 발보다 먼저 땅에 닿는다. 즉 로즈는 수비수보다 먼저 동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수비수는 로즈를 따라가느라 무게중심이 움직인 방향으로 쏠려있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로즈가 크로스오버로 방향 전환을 해버린다면 수비수는 로즈를 따라가지 못하고 완전히 놓치게 돼버린다. 안 그래도 수비수는 급가속이 가능한 로즈의 돌파를 예측해서 막아야 하는데, 리프팅으로 아주 약간 옆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수비수가 따라가야 할지 말지 고민하게 만들어버리며, 따라간다 하더라도 크로스오버를 통해 방향전환이라는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버리니 급가속을 활용해 수비수에게 이중 심리전을 걸어버리는 것이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스크린까지 생각해야 한다면 로즈의 돌파를 막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자주 나오는 패턴은 오른쪽에 스크린을 세워두고 리프팅 이후 오른쪽 페이크 이후에 크로스오버, 스크린 반대 방향으로 돌파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즈의 돌파는 밀착해서 수비하기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대부분 수비자는 로즈와의 거리를 두어 수비를 하는데, 이때 로즈의 피지컬을 활용한 2번째 강점, 급정거의 위력이 나타난다. 로즈는 리프팅 이후 수비수가 뒤로 떨어졌을 때
또는 스크린을 이용할 때 뒷선 수비수가 뒤로 쳐져 수비한다면 바로 슛을 쏴버린다. 이때 슛을 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급정거 능력이다. 이 급정거가 되지 않으면 몸이 쏠린 채로 슛을 쏴야 하거나 잔스텝을 넣어 속도를 줄여야 풀업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즈의 원투 스텝 또는 점프 스탑은 속도를 전혀 죽이지 않고 멈추기에 수비수는 그저 손을 뻗고 안 들어가기만 바랄 뿐이다. 데릭 로즈는 의외로 골밑슛만 쏘는 선수가 아니었다. 야투 확률이 낮을 뿐 로즈는 내외각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했다. 이 급정거를 바탕으로 한 풀업 점퍼가 가능했기 때문에 수비수를 자신에게 붙여 돌파 또한 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로즈의 피지컬을 활용한 마지막 장면은 바디밸런스다. 농구에서 가드의 역할은 대부분 신장이 작은 선수들이 맡는다. 그리고 골밑을 지키는 센터는 팀에서 신장이 가장 큰 선수가 맡는다. 키가 작은 가드들은 자신의 수비수를 제치더라도 결국 골밑에서 신장이 큰 수비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 골밑 수비수를 피하면서 레이업으로 오르거나 플로터로 수비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며 슛을 쏜다. 하지만 로즈는 강인한 신체를 바탕으로 접촉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로즈의 대단한 점은 가드와 센터의 신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충돌 시에 슛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수비수와의 컨택이 잦았다는 것은 곧 자유투를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는 것과 같다. 2010-11 시즌 자료를 살펴보면 포인트 가드 포지션 중에서 평균 득점이 25점으로 가장 높으며 자유투로 인한 득점만 6점으로 득점 중 24%를 자유투로 획득하였다. 실제로 자유투 획득 개수는 6.9개로 전체 가드 중에서는 5번째, 포인트 가드로 범위를 좁히면 리그에서 2번째로 자유투를 획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몸싸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파 중의 충돌도 버틸 수 있어 보다 직선적인 돌파 경로를 가져갈 수 있었다. 물론 로즈의 아쉬운 점 또한 존재한다. 일단 득점 볼륨이 MVP 치고 높은 편이 아니다. 아마 골밑슛에 비해 비교적 덜 위협적인 외곽슛 때문일 것이다. 로즈의 레이업 야투율은 57.6%였지만 점프슛의 야투율은 36.5%, 3점슛은 33.2%로 현저히 낮았다. 만약 로즈의 3점 야투율만이라도 18-19 시즌과 같이 37%였더라면 평균 득점 30점은 가뿐히 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단점은 내구성이다. 급가속과 급정거의 반복, 잦은 충돌, 그리고 가장 고질적인 습관이 한발착지 때문인지 로즈는 커리어 내내 부상을 달고 다녔다. MVP를 받자마자 다음 11-12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전방 십자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하였고, 이 부상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또 다른 부상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로즈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지금도 리그에서 경기를 뛰고 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MVP 시즌의 로즈도 멋있었지만 여전히 농구를 하고 있는 지금의 데릭 로즈 또한 멋있는 선수라고 생각된다. 끝!